언론에 따라서 2019년에 22조에서 25조가량의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2021년, 22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역대 최대의 토지보상금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보통 사람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부와 2부로 나누었고요. 1부에서는 과거 판교 개발 당시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2009년 34조 8천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렸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매일경제 기준으로 22조 원의 토지보상금 중 1조 5천억 원이 도로, 철도, 토지보상금이라 하는데, 어디에서 돈이 풀렸는지, 어디에서 돈이 풀릴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토지보상 시작. 올해 철도, 도로 보상비 1조 5천억 원 풀린다 라는 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2019년 2월 7일자 기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거의 토지보상비가 시장에 풀렸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 2018년 11월 16일자 비즈니스 와치 뉴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지난 뉴스이긴 한데요. 과거에 토지보상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잘 분석해 놓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이후에 대규모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를 예측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이딴 공급정책으로 보상금 급증, 판교 신도시처럼 인근 땅값 자극할 우려 제기, 부동산 조정기 심리 위축의 불안 요소 수준 전망도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나타났던 현상을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신도시 토지 보상금 2조 4천억 원, 2003년 12월 22일자 헤드라인입니다. 그 후 13일이 지나서 2004년 1월 5일자 헤드라인입니다. 토지 보상금 풀리며 판교 인근 땅값 급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후 약 한 달이 지난 후 2004년 2월 12일 판교 보상금 효과, 여주 이천 땅값 뛴다 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2004년 전후로 2기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가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수도권 일대 땅값이 들썩였는데요. 그때 상황을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고 대강 상황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입단 공급 정책이 발표되면서 2019년에 풀릴 토지 보상금이 무려 2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22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공급정책 발표 후에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조정기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찻잔송 태풍, 별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보상이 얼마나 풀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2019년도에 풀릴 토지 보상금은
25조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 34조 8천억 원 이후에 10년 만에 최고의 수준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2019년에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게다가 3기 신도시 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 3년 후에는 역대 정부 최고 기록도 갈아치울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는 34조 8천억 원이 넘는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2018년에는 산업단지가 토지보상의 시장을 주도했다면 2019년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이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면서 토지 보상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도별 토지 보상금 지급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03조 원이 토지 보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117조 원이 토지 보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8조 7천억 원이 토지 보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상세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높았던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던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34조 8,554억을 토지 보상비로 지급했습니다. 2019년 현재는 2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다른 일간지에 의하면 22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쏘시개 될까? 문제는 이처럼 대거 풀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로 작용할지 여부이다. 토지보상금은 대체로 인근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유입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예를 든다면 파주가 개발될 때 파주의 토지보상금이 연천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지방 특례에 따라서 1년 이내에 또는 농지의 경우에 2년 이내에 인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이 같은 혜택으로 인접 지역에 투자하는 동시에 재개발 호재까지 더해진다면 주변의 땅값을 함께 끌어올립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 2기 신도시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세종시 등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2004년 토지보상금이 16조 원대가 풀렸고요. 정권 후반에, 즉 2006년, 2007년에는 30조 가까이 풀렸습니다. 이 자금이 다시 인근 토지로 유입되었고 주변 땅값을 끌어올리면서 전국적으로 땅값을 끌어올린 시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과거엔 재투자하는 경우 토지 아니면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상가, 오피스텔 등 상품군이 다양해져 특정한 상품에만 몰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과거처럼 모든 지역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재유입되면서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시에 많은 유동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채권 보상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채권을 보상하더라도 대부분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할인을 받아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채권 보상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연도별 지가 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지가 변동률이 높았고요.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가 변동률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이때 34조 8천억 원이 시장에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변동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린다고 지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지가 변동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과거처럼 불쏘시개로 작용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자문위원은 토지보상금 역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상승기 때나 자금이 유입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선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있는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예, 여기서는 찻잔 속 태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토지 보상금으로 나온 유동자금이 갈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시장에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자각하면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교 신도시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참여정부 막바지까지 이른바 토지 광풍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반면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토지 보상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9년 34조 8천억 원이 시장에 풀렸는데 땅값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수도권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대출을 갚고 나면 재투자할 여력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시장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이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을 자극하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2021년, 22년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유동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부동산 상승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지 살핀다면은 적절한 투자 시기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산선생이었습니다.